네, 저희 3주차 네트워크 원리 2회차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실시간 강의를 진행을 했지만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자, 이번 네트워크 2회차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장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카페에 네트워크 원리 카테고리에 올라와 있는 2회차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를 구성한 장비는 무엇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기기에는 라우터, L2 스위치, L3 스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기들은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요. 자, 이렇게 실습 장비인데 실습 장비 기능, 서버 기능을 하고 있죠. 그리고 L2 스위치 같은 경우도 자주 봤을 겁니다. IP를 하나의 IP 따와서 이제 허브 형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 가능하죠. 자, 데이터 전송 처리 3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단계는 데이터 수신, 2단계 데이터를 보낼 곳을 결정, 3단계 데이터 전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단계 이 데이터 수신에서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 데이터를 원래 디지털 신호 0과 1로 되돌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2단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보낼 곳을 결정한다. 즉, 데이터에 부과된 제어 정보를 참조해서 전송할 곳을 결정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단계, 데이터 전송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물리적인 신호로 변환을 해서 내보내게 되는 역할을 하죠. L2 스위치와 L3 스위치의 차이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자, L2 스위치와 L3 스위치의 차이점을 알아야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안 설정을 할 때 장비를 사용을 해야 할 때 그 환경에 맞게끔 네트워크 환경 구축이 가능하겠죠. 자, L2 스위치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작동됩니다. 반면에 L3 스위치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작동이 됩니다. L2 스위치 같은 경우 프레임의 맥 주소를 읽고 이해하며 이를 기반으로 스위칭을 결정 내리며 L2 스위치는 스위치 간 프레임 전송과 스위치 포트 간의 프레임을 전송하고 관리를 합니다. L3 스위치 같은 경우는 IP 주소를 읽고 이해하며 IP 패킷을 기반으로 스위칭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L3 스위치는 IP 주소 테이블을 사용해서 패킷을 적절한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이를 통해 다른 네트워크 간의 라우팅을 수행합니다. 다시 PT 자료로 넘어가면은 자, 라우터에 대해서 제가 카페에 글을 작성하게 했는데 좀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라우터의 역할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중개해주는 장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우터 역할, 라우터는 네트워크를 연결을 한다. 라우터 및 패킷을 전달을 한다. 그리고 여러 기기 연결을 지원을 한다. 마지막 보안 기능이 있다. 각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면 라우터의 네트워크는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라우터 및 패킷을 전달한다. 이 의미도 라우팅 기능을 사용을 해서 송신자에서 수신자로 이 패킷이 이동하는 경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 기기 연결을 지원한다. 여러 개의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와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게 한다. 라는 의미고, 보안 기능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네트워크 원리 2회차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전송 처리 3단계를 이해할 수 있다. L2 스위치와 L3 스위치의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각 네트워크 장비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번 2주차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금 퀴즈를 제가 3문제 정도 냈는데 이거는
한번 과제는 아니지만 이 내용에 대한 그 퀴즈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저희 정기 점검 날에 시험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실습을 넘어가자고 가면은 자, 이번 실습에서는 리눅스 외부 접속, 즉 SSH 설치 방법 또한 이제 SSH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눅스를 외부 환경에 접속을 하려면 SSH를 통해서 푸티나 이 엑스실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포트 포워딩 기능을 사용할 때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 내부 IP가 아닌 이제 공인 IP에서 이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가 뭐 사무실에 있다든가 할 때 외부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포트 포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그 가정에 이제 서버를 두고 외부에서 SSH 접속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하기로 리눅스 포트를 오픈을 해줘야 외부 SSH에서 접속을 했을 때 접속이 가능해지겠죠. 리눅스 환경 설정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명령어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자, apt-get 어떤 걸 얻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죠. SSH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apt-get install SSH 이 명령어를 사용할 겁니다. 자, 칼리 리눅스에 접속을 하신 다음 터미널 접속을 해주십니다. 명령어에서 SSH 설치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이 위와 같은 명령어로 입력을 해서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SSH 서비스를 실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뭐 가상 머신을 껐다 키시거나 리부트 해주시면은 이 SSH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아무리 SSH 접속하려고 해도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SSH 스타트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셔서 SSH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야만 됩니다. 자, 만약에 이 SSH 서비스 실행 또는 설치에 오류가 발생을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 계정에서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저희는 뭘 설치하거나 설정 값을 바꿔야 할 때 루트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권한을 얻으신 다음에 설치를 진행하시거나 서비스를 진행시키시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것입니다. 자, sudo su tech라는 그 명령을 사용하셔서 루트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거 이제는 할 줄을 아셔야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자면, 자, 일단 가장 우선순위인 기본 IP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SH 접속을 위한 IP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제 윈도우 OS 같은 경우는 CMD 창에서 IP 컨피그로 네트워크 값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반대로 리눅스에서는 비슷하면서도 한 글자 차이로 명령어가 먹지를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IP 컨피그는 윈도우 OS에서 사용되는 명령어고 IF 컨피그는 이 리눅스, 칼리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이 두 개 초반에는 저도 되게 헷갈렸기 때문에 IP 컨피그, IF 컨피그 잘 구분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 고정 설정에서 제가 넣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실습 진행을 할 때 그 DVWA라는 공격 실습을 할 때 사용할 명령 그 네트워크 고정 설정이고요. 일단은 넣어놨으니 설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리닉스 접속하시게 되면은 이런 네트워크 어댑터 모양이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에디트 커넥션을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게 되면은 현재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더넷이 그 해당 이더넷을 클릭해 주시거나 클릭해서 설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하시면은 바로 밑에 있는 화면처럼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automatic DSCP address only라고 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어드레스 부분에 그러니까 add를 클릭하셔서 어드레스 부분, 넷마스크 부분, 게이트웨이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윈도우 OS에서 또는 맥OS에서 IP config, 맥OS도 리눅스랑 똑같습니다. IF config로 네트워크 값을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서 IF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기본 게이트웨이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 그 IP 부분을 게이트웨이에 입력을 해주시고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게이트웨이의 C클래스 만약에 192.168.0.1이다 하면은 C클래스가 0이 되죠. 만약에 어드레스 부분을 192.168.0.100으로 설정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C클래스는 맞춰주신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ditional DNS servers라고 이 부분에다가 1.1.1이나 8.8.8.8을 입력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 세이브를 눌러 주시고 저장하고 재부팅해 주시면은 그 IP 변경된 IP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실습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필요할 때 그때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SH 프로그램 설치 과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푸티도 좋지만 저희가 엑스쉘로 작업할 게 많기 때문에 엑스쉘 같은 경우 IP 값을 입력하고 설정 값을 입력하면 그 값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엑스쉘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굳이 푸티를 사용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또는 뭐 푸티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푸티 설치해도 되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아래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다운로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 엑스쉘 같은 경우는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자, 그 가정 및 학교 내 사용자를 위한 무료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밑에 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XFTP도 있을 텐데 이 XFTP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웹에서 만든 내용을 자기 서버에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엑스쉘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엑스쉘만 받아가지고 설치 진행을 하시면은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뜰 겁니다. 이게 유료 버전에서 이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이메일 입력해 주시고 이름 입력해 주시면은 주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엑스쉘을 설치를 했다면 접속을 해서 이름 부분에 설정해 주시고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SSH, 호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SSH 포트 번호가 22번 포트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스트 같은 경우는 IP라고 제가 입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진행하셔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디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 기억하기 체크를 해두시면은 접속할 때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디 기억하기 체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보안상 암호 저장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칼리라는 계정에 접속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칼리 계정 지금 제가 그 카페에 올려드린 그 리눅스 버전 다운 받으시면은 별도의 그 계정이 없이 칼리 기본 계정으로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정을 추가시킨 과정부터 먼저 실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SSH 설치를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엑스쉘 넘어가서 직접 외부 접속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할 겁니다. 자, 하는 방법은 자, 터미널창 열어줍니다. Ctrl Alt T 하면 터미널창 여는 명령어고요, 단축어고요. 좀 확대를 해보자면 자, 여기서 칼리 자, 일단 루트 계정을 얻어야겠죠. sudo su 칼리 자, add user
user 2로 하겠습니다. 자, add user 같은 경우는 계정 생성하기 위한 명령어고, 뒷부분 같은 경우는 새로 생성하고자 하는 뭐 아이디를 각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지만 굳이 user 2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new 패스워드, 이 user 2에 대한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 입력을 해라. 새로운 비밀번호를. 그러면 뭐 user 2 똑같이 하겠습니다. user 2.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계정의 소유자가 누군지에 대한 뭐 개인정보들을 입력하는 칸인데,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패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보가 맞니? 라고 지금 묻는 게 나오는데요. Y를 클릭해 주시고 엔터 하시게 되면은 계정 생성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설치를 하거나 뭐 설정 값을 변경을 할 때 루트 계정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루트 권한을 추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vi 편집기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는 vi etc group 하게 되면은 잘 생성되는지 확인부터 해야겠죠. 그 vi 편집 같은 경우는 키보드 키만 작동하기 때문에 방향키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쭉 내리시다 보면은 자, user2라고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도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명령어 수도.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수도에 관련된 그 지금 계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앞전에도 그렇고 지금 실습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수도 권한 얻을 수 있는 계정이 많은 게 보이죠. 보통 칼리 하나만 있을 겁니다. 자, vi 편집기 사용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I키 누르신 다음에 인서트 입력 모듈을 진입하신 다음에, 자, 지금 루트 권한이 얻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삭제를 해주고 여기다가 user 2 하고 ESC 키 누른 다음에 저장하고 나가기 WQ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 저희 생성된 계정에 루트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걸 얻기 위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전원 버튼 눌러주시고 로그아웃 해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user 2 그럼 로그인 되죠. 지금 똑같이 Ctrl Alt T 눌러주신 다음에 user2 칼리라고 하시면 뜨게 되죠. 여기서 똑같이 sudo su user2. 자, 루트 권한을 얻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SSH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되었기 때문에 설치되는 과정은 안 보이지만 그 각자 PC에서는 설치 진행하셔야 됩니다. 명령어 apt get install SSH. 그러면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자, 설치가 완료되면은 서비스 SSH 스타트 입력해 주시고, 자, 이 현재의 리눅스 IP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if config. 자, 크게 보면은 자, 이던의 영번하고 뭐 플래그 값 나오고 뭐 브로드캐스트다 뭐 나오는데, 여기 해당되는 inet 부분이 있습니다. inet 부분이 이 현재 칼리 리눅스의 IP이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 192.168.111.131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엑셀에 접속하셔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 뭐 유저 칼리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유저 칼리 SSH가 아까 그래 두셔야 된다고 했고, IP를 입력하면 192.168. 111.131 111.131
포트는 SSH는 기본적으로 22번 포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필요 없고요. 확인. 자, 그러면 이 유저 칼리라고 설치가 됐죠. 설정됐죠. 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알 수 없는 호스트키라고 나옵니다. 경고를 하면서 이거는 칼리눅스에서 보안 때문에 보안상 띄워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수락 및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로그인을 할 사용자 이름 입력해 주십시오. 사용자 이름 아까 유저2 확인. 여기도 패스워드 2 확인. 그러면 지금 유저2라고 칼리 접속이 됐죠. 그러면은 sudo su 칼 유저2 자, 이렇게 루트 칼리 얻어지게 된 거 보일 수 있고 명령어 창이 그대로 지금 똑같죠. 이 명령어 창과 그래서 이번 강의 노트는 이 칼리눅스 화면과 SSH 엑스쉘로 접속한 또는 PuTT로 접속한 화면을 동시에 캡처하셔서 강의 노트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차는 여기까지고요. 시험 기간에는 따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험 끝나고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